죽음을 기다리던 여인과 그녀를 구한 선비. 운명의 실이 엮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왜 한겨울밤 고갯길에 홀로 쓰러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선비는 목숨을 걸고 구한 이 여인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더 큰 위기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전설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으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기원해 드립니다. 한겨울밤 고갯길에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에었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괴성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밤에는 짐승도 사람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갯길 한가운데 무언가가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는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진흙과 눈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여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 위로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내가 고갯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어깨를 움츠리고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담이었습니다. 이담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그는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 이담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눈을 쓸어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희미하지만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이담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관에 알려야 하나? 하지만 지금 이 한밤중에 이 눈보라 속에서 관까지 다녀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여인은 그냥 지나칠까 마음 한편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이 여인을 돌보겠느냐. 너 자신도 굶고 사는 주제에. 하지만 다른 마음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이담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일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논어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신뢰를 용서하십시오. 이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먼저입니다. 이담은 여인을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젖은 비단옷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이담은 평생 책만 읽어온 선비였습니다. 힘쓰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3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무게가 등을 짓눌렀습니다. 이담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그를 밀쳐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이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평소 같으면 한식경이면 갈 거리였지만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등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러다 나까지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여인에게서 희미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다. 조금만 더. 얼마나 걸었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마을이 보였습니다. 마을 끝자락 낡은 사랑채 하나가 눈 속에서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이담의 집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다. 이담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이담은 벽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비단이불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담은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자신 같은 폐가 양반이 쓰기엔 과분하다 여겨 늘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담은 비단이불을 꺼내 여인 위에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단이불이 여인의 젖은 옷을 덮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을 피워야 해. 이담은 아궁이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 피우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자라 평생 책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모든 허드레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인도 집도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 낡은 사랑채 하나와 책들뿐이었습니다. 이담은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씨가 튀었지만 땔감에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제발. 이담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번, 20번. 실패가 거듭되었습니다. 이담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과거 시험은 수십 번 봤어도 불 하나 제대로 못 피우는구나.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 살아야 했습니다. 25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작은 불씨가 땔감에 옮겨 붙었습니다. 붙었다. 이담은 조심스럽게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불씨는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따뜻한 불길이 아궁이를 채웠습니다. 방 안으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담은 부엌 구석의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에는 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담에게 이틀치 양식이었습니다. 이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쌀을 쓰면 내일은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인을 살리려면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는 쌀을 모두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미음을 쓰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물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되직하면 여인이 삼키기 힘들 것이고 너무 묽으면 영양이 없을 것입니다. 이담은 동의보감에서 본 내용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불을 조절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끓이고 식혀서 드디어 미음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절반은 눌어붙었고 색깔도 이상했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이담은 미음 그릇을 들고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이담은 여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숟가락으로 미음을 한 숟가락 떠서 여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인은 의식이 없는지 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이고 계속 떠먹였습니다. 가끔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드셔주십시오. 이담은 밤새 여인 곁을 지켰습니다. 한 시즌마다 미음을 떠먹이고 불을 지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얇은 옷 하나만 걸쳤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이담이 화들짝 놀라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쓰러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담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소생은 이 마을 선비 이담이라 하옵니다. 고갯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여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여인은 잠시 이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남루한 행세, 허름한 집,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에 버려졌던 순간, 그녀는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선비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녀는 설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마님, 지금은 몸을 추스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생이 비록 변변찮으나 마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정성껏 보필하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랑채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그렇게 조용히 엮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설인마님은 이담이 정성껏 끓여주는 미음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못했던 몸이 이제는 벽에 기대어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인마님은 이담의 살림이 눈에 띄게 궁핍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에 2번 미음을 끓여주던 이담이 이제는 하루에 1번만 끓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점점 묽어지고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담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소생은 원래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선비는 소식을 해야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법이지요. 하지만 설인마님은 그의 움푹 들어간 뺨과 핏기 없는 입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다 주고 굶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설인마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인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더듬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깊숙한 곳,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 작은 것이 쥐어졌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옥비녀였습니다. 촛불 아래서도 맑은 빛을 내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전부이기도 하고요. 설인마님이 비녀를 이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파시어 약과 양식을 구해 주십시오. 선비님, 이담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마님. 어찌 어머님 유품을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서린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둘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방도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담은 한참을 비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값을 갚아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린마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고지식한 선비라니. 좋습니다. 빌려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 날 아침 이담은 품속 깊이 비녀를 넣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양반이 물건을 판다는 것. 그것도 남의 어머니 유품을. 하지만 서린마님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읍내 비단가게 앞에서 이담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양반의 채통. 하지만 그는 결국 문을 밀었습니다. 실례지만 이것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비단가게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귀한 물건이요. 한양 대갓집에서나 볼 수 있는. 주인은 이담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패가 양반이 이런 물건을 어디서 구했을까? 하지만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건의 출처를 따지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는 이담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소. 이담은 자신의 눈앞에 놓이는 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네일이에 삼짐 가득 지고 마을로 돌아오는 이담. 이담은 곧장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니 당귀, 천공, 백작약이 혈을 보한다 했는데 그는 책에서 배운 대로 약재를 골랐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감탄했습니다. 선비님, 의술의 조예가 깊으시군요. 이담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책으로 배운 것뿐입니다. 약재를 산 이담은 쌀가게로 향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른 생선, 된장, 소금, 장작까지 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담은 잠시 고민하다가 작은 무명 이불 하나를 더 샀습니다. 마님께 비단 이불을 드렸으니 소생은 무명 이불이면 충분하지. 짐을 가득 진 이담은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마님께서 편히 요양하실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민석이었습니다. 이담의 옛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 함께 글공부를 했고 함께 과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둘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25의 돈 많은 관리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장인 덕분에 관아 서기 자리를 얻었습니다. 반면 이담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민석은 이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고집불통이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구나. 하지만 이담의 등에 진 짐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저건 뭐지? 쌀가마니에, 약재에. 저 패가 양반이 무슨 돈으로? 이담이 집에 도착하자 서린마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비님 다녀오셨습니까? 이담은 환하게 웃으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예, 약과 쌀을 구해왔습니다. 그는 부산스럽게 약재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린마님이 옆에 앉아 약재를 살펴보았습니다.
당귀, 천궁, 백작약. 모두 좋은 약재시군요. 이담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배운 대로 골랐습니다. 이것들을 다리면 마님의 기력이 빠르게. 서린마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선비님, 그런데 이 약재들은 비율이 중요합니다. 당귀 셋에 천궁 둘, 그리고 백작약 하나. 이담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책에는 그 비율이 나와 있지 않은데. 서린마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병환이 깊으셔서 그동안 한양 최고의 의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배운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님께서는 책에 없는 실전 지식을. 서린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께서 책으로 배우신 것과 제가 실전에서 익힌 것을 합친다면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이담이 책에서 읽은 약성을 설명하면 서린마님이 실제 사용법을 보충했습니다. 이 약은 이렇게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바로 그때 담 너머에서 민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담이 큰 짐을 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어 몰래 따라왔습니다. 민석은 담 뒤에 숨어 집 안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담의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 이담이 집에 여자를?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담장 밑에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은 주저없이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담 옆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우아한 몸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이담과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민석의 가슴에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못생기고 성격도 고약한 부인. 매일 저녁 들어야 하는 구박.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처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폐가 양반이. 저런 여자와?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관직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나는 불행하고 저놈은 저렇게 웃고 있어? 그는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틈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여인의 옷, 비단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품,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양반집, 아니. 어쩌면 대갓집 여자일지도. 민석의 머릿속에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저 여자를 내가 차지한다면 한양 인맥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여인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다시 보았습니다. 내 부인보다 1000배는 나아. 이틀 후 이담의 집에 빚쟁이가 들이닥쳤습니다. 키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였습니다. 이담 양반, 어디 계시오? 거친 목소리가 사랑채를 흔들었습니다. 이담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빚쟁이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돌아가신 당신 아버지가 쓰신 빚문서요.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서 은자 100냥. 이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냥이라니. 그건 너무. 빚쟁이가 비웃었습니다.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넘겨야 하오. 알겠소. 빚쟁이가 돌아간 후 이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자 100냥. 그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석 달 후면 이 집마저 잃게 됩니다. 그럼 서린마님은? 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린마님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이담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소생이 무능하여. 서린마님이 이담 앞에 앉았습니다. 선비님,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서린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10년간 대갓집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양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서린마님이 이담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책으로 해박한 지식을 쌓으셨습니다. 저는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이담은 서린마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촛불 아래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담의 의술 지식과 서린마님의 경영 능력을 합쳐 약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성 질병, 남자 의원에게 가기 힘든 병을 전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석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에는 질투와 욕망, 그리고 음모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제세장 민석의 음모 2800자. 그날 밤 서린마님이 이담을 불렀습니다. 선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서린마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떨렸습니다. 함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비님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께서 편하실 때 말씀하셔도. 서린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린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서씨 서린이라 합니다. 한양에 계신 정대감의 아내였습니다. 이담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감 마님이시라니. 18년 전 10살의 나이로 시집을 갔습니다. 대감께서는 처음 몇 년은 저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서린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대감께서 기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압박이 심해졌고 결국 대감께서는 젊은 첩을 들이셨습니다. 이담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린마님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감께서 저를 친정에 다녀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마지막 자비인 줄 알았습니다. 조용히 떠나라는. 하지만 고갯길에서 서린마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호위하던 부하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대감의 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죽이라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눈 속에 버려졌을 때 저는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께서, 서린마님이 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신분도 모르시면서,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시면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선비님께 해가 될 수도. 이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논어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에 있다고. 그는 서린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 대갓집 마님이든 아이를 낳지 못하셨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본 것은 책 한 권 없는 곳에서도 의술을 익힌 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분입니다. 선비님, 서린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담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양이 마님을 버렸다면 이곳이 마님의 새 보금자리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린마님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그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약방을 준비했습니다. 이담은 자신이 가진 의서들을 모두 꺼내 정리했습니다.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의림철요. 그가 평생 모은 책들이었습니다. 서린마님은 그 책들을 보며 실제 사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처방은 좋은데 실제로는 약재를 이렇게 손질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둘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담의 이론과 서린마님의 실전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약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인이당이라는 이름이 걸렸습니다. 이담이 쓴 글씨였습니다. 인연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의인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약방의 정신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폐가 양반이 약방을, 여자가 약을 다룬다고? 하지만 서린마님이 처음으로 치료한 환자가 입소문을 냈습니다. 마을 아낙네 하나가 아픈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열흘째 열이 안 떨어져요. 서린마님이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약재를 배합했습니다. 이담 선비님, 의림좌료 37쪽에 나온 소화해열 처방 기억하시지요? 예, 시호, 황금, 반하.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양에서 배운 방법을 더하면 사흘 후 그 아이의 열이 깨끗이 떨어졌습니다. 아낙네는 기뻐하며 온 마을에 소문을 냈습니다. 인이당 선생님들이 우리 딸을 살렸어요. 그 후로 환자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성 질병으로 고민하던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남자 의원에게는 차마 말 못할 병을, 서린마님께는 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그 고통 제가 압니다. 서린마님의 위로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방은 제법 안정되었습니다. 빚을 갚기에는 아직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담과 서린마님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이 두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관아석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이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약방을 열었다고? 저 폐가 양반이?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부인에게 구박을 들었습니다. 돈도 별로 못 벌어오면서 밥은 많이 먹네. 장인은 관아에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나.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이담이는 행복해 보여. 민석의 질투는 날로 커졌습니다. 특히 서린마님이 문제였습니다. 저 여자, 필시 대갓집 여자야. 이담과 함께 있는 걸 보니 둘 사이가. 그의 상상은 점점 비틀어졌습니다. 민석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을 무너뜨리고 저 여자를 내가 차지한다. 대갓집 여자라면 한양 인맥도 있을 거야. 그럼 나도 장인 눈치 안 보고. 그는 관아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썸네일 3회 육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에게 소문 퍼뜨리는 민석. 며칠 후 민석은 결정적인 정보를 찾았습니다. 비단가게 거래 기록. 이담이 귀한 옥비녀를 팔았다. 그는 비단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비녀 어디서 났는지 아시오?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이담 선비가 급하게 민석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훔친 물건을 샀다면 당신도 공범이요. 관에 끌려가고 싶소. 주인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시오. 제가 필요할 때 증언만 하면 돼요. 민석은 마을로 갔습니다.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인이당이 잘 되던데요? 한 아낙이 답했습니다. 예, 이담 선비님과 서린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민석이 교묘하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 달 전까지 굶고 살던 양반이 갑자기 약방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석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 서린이라는 여자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고갯길에서 쓰러진 걸 구했다고. 민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다른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여자 정체가 뭘까? 귀한 옷을 입고 있었다던데. 혹시 도망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집 첩이었다가. 추측이 추측을 낳았습니다. 민석은 더 구체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관아에서 확인했는데 이담 선비가 귀한 옥비녀를 팔았답니다. 그게 어디서 났을까요?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훔친 건 아니겠지. 하지만 폐가 양반이 그런 물건을 어떻게. 마을 사랑방에서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담 선비를 불러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관아 서기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이겠나? 마을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이당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수상해. 너무 갑자기 잘 된 거 아냐? 저 여자 정체가 뭘까? 이담과 서린마님은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환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피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린마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마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무언가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서린마님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 정체가 들통난 걸까요? 이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의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담 너머에서 민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불을 지피면 저들은 무너질 거야. 그는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선동하여 이담을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밤은 깊어갔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민석은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어둠이 깔린 저녁 비단가게 뒷문으로 주인을 불러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리?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시오. 이담이 훔친 비녀를 팔았다고. 주인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담 선비는 정당하게. 민석이 주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도둑질한 물건 산 당신도 공범이오. 관에 끌려가고 싶소.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에겐 처자식이 있지 않소. 관에 끌려가면 그들은 어찌 되겠소. 주인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민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내일 저녁 마을 사랑방으로 오시오. 그리고 그는 주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담이 여자를 유괴했다고도 말하시오. 고갯길에서 쓰러진 여인의 물건을 훔쳤다고. 주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건 너무. 민석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주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석은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내일이면 이담은 끝이야. 썸네일사에 이 마을 사랑방, 횃불 든 성난 마을 사람들. 다음 날 저녁 마을 사랑방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민석이 앞에 서서 비단각에 주인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이담 선비로부터 옥비녀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석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비녀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한양 대갓집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갓집 물건, 폐가 양반이 어떻게? 주인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담 선비는 급하게 처분하려 했습니다. 마치 훔친 것처럼.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여러분, 명백합니다. 이담은 고갯길에서 누군가를 해치고 귀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에 여자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밤마다 둘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양반이 그런 짓을, 도둑질의 유괴까지. 저런 파렴치한 이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담 선비를 당장 불러 물어봐야 하지 않겠소.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저런 자는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그는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의 법도를 바로 세웁시다. 그리고 불쌍한 여인을 구출합시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챙겼습니다. 가자. 당장 끌어내자. 성난 군중이 이담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이담의 집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나와라. 이담, 썩 나오지 못할까. 민석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이담은 창백한 얼굴로 서린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어서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서린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들이닥치면 문이 더욱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안 그러면 부숴버린다.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담은 떨리는 손으로 서린마님을 방 안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제발, 숨어 계십시오. 서린마님이 이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이담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이담은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기와 함께 성난 군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횃불 빛이 집 안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했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담, 내 놈이 훔친 비녀는 어디서 났느냐? 이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변명할 생각 마라.
비단가게 주인이 다 증언했다. 그때 방 안에서 서린마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단정한 모습, 고귀한 자태. 그들이 상상했던 유괴당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피해자요. 이담이 유괴한 서린마님이 차갑게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유괴라니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서린마님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유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비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그 비녀는 어디서 났소? 그 비녀는 제 것입니다. 서린마님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물려주신. 민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요? 이름이라도 대시오. 서린마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바로 그때 고갯길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은 등불을 든 무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선두에는 관복을 입은 무관이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로 10여 명의 포졸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비단가게 주인이 겁에 질린 얼굴로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무관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그의 목소리는 권위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춤 물러섰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관아 서기 민석입니다. 이 자가 도둑질과 유괴를. 무관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입 닥쳐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관이 비단가게 주인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 주인은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민석이란 자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 가족을 위협하며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그는 이담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담 선비님, 그 비녀는 정당하게 거래된 것입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무관이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관아서기 민석, 내 죄는 이미 밝혀졌다. 무고한 양반을 모함하고 증인을 협박하고 그때 무관이 서린마님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린마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무사하셨습니까? 무관은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소인이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무관이 여인에게 마님이라 부르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관이 고개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마님을 해하려 했던 자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포졸들이 밧줄에 묶인 산에 둘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서린마님을 고갯길에 버렸던 바로 그 부하들이었습니다. 서린마님이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그 자들이 맞습니다. 무관이 설명했습니다. 비단가게 주인이 그 옥비녀를 보고 즉시 한양에 연락했습니다. 그것이 정대감 댁의 물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대감, 그럼 저 여인이. 무관이 일어서서 선언했습니다. 이분은 한양 정대감 댁의 마님이시다. 감히 대감 마님께 무례를 범한 자들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이다. 포졸들이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 없어. 그저. 그는 이담을 보았습니다. 이담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아,
우린 친구였잖아. 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하하하, 웃기지 마.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넌 항상 행복해 보였어. 가난해도, 패가해도. 난 관직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불행해야 해? 그는 서린마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 여자만 내 것이 됐다면, 한양, 인맥, 권력, 모든 게, 포졸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민석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담아, 내가 부러웠어. 항상 넌 가난해도 행복해 보였거든. 그는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난 뭐였을까? 나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릴 적 함께 글 공부하던 친구. 함께 과거를 꿈꾸던 친구. 그 친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린마님이 이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이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서린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린마님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도 속은 것입니다. 무관이 서린마님께 말했습니다. 마님, 한양으로 돌아가실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대감께서. 서린마님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녀는 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담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수많은 말을 나누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님, 한양으로 떠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린마님은 이담과 함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린마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무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린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를 죽이라 명한 남편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님, 대감께서는. 서린마님이 무관의 말을 끊었습니다. 대감께 전하십시오. 서씨 서린은 그날 밤 고갯길에서 죽었다고. 이제 저는 그저 이곳에 사는 서린일 뿐입니다. 무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이담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마님을 부탁드립니다. 마님은 진정으로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담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무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에 올랐습니다. 포졸들과 함께 고갯길을 넘어 사라지는 그들을 보며 서린마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린마님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비님. 한 달 후 서린마님의 친정에서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그들은 큰 상자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린마님, 어머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상자를 열자 은자와 비단, 그리고 각종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딸아, 내 선택을 존중한다. 행복하게 살 거라. 이것은 내 몫의 재산이니 부디 잘 쓰거라. 서린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담이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님,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린마님이 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선비님의 빚을 갚아야지요. 그리고 그녀가 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약방을 키우고 서당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마을 아이들이 모두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린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선비님. 첫 번째로 그들은 빚쟁이를 찾아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빚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 갚으시다니. 이담은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2달 후 늦은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이담과 서린마님의 혼례날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혼례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주례를 섰습니다. 이담 선비와 서린마님 두 분은 서로를 평생의 반려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담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예. 평생 마님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서린마님도 답했습니다. 예. 평생 선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 전 그들을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에요.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든 두 사람. 이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습니다. 서린마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선비님을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겠네요. 이담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이런 시골에 후회는 정말 없으십니까? 서린마님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양에서 저는 아이를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원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인이당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약방이 되었습니다. 서린마님의 실력은 소문이 나서 인근 마을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여성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느 날 5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 같은 사람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서린마님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10년간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 그 여인이 기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마님, 아이가 생겼어요. 서린마님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다른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약방 옆에는 큰 서당도 세워졌습니다. 이담은 남자아이들에게 경전을 가르쳤고 서린마님은 여자아이들에게 글씨와 셈을 가르쳤습니다. 양반집에서도 자제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담 선비의 학식은 뛰어나다더군. 서린 선생의 가르침도 훌륭하다던데. 서당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책도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담은 평생 꿈꾸던 서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린마님이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붓을 잡고 천천히.
그때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린마님이 살짝 고개를 돌리자 담장 너머로 작은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린마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장 밑에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거지 아이였습니다. 얘야, 이리 오렴. 서린마님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냥 보고만 싶었어요. 서린마님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배고프지?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서린마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리 오렴. 밥 먹자.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담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이 아이는? 서린마님이 답했습니다. 그를 배우고 싶어서 담장 밖에서 엿듣던 아이예요. 서린마님은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때를 벗기니 새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큰 눈망울이 또렷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름 없어요. 다들 그냥 거지라고 불러요. 서린마님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줄까? 봄에 왔으니. 봄날 춘 아이야. 춘아. 어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춘아. 제 이름이에요? 그래, 이제 내 이름이야. 서린마님은 춘아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밥을 다 먹은 후 서린마님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엄마는 저 낳고 돌아가셨대요.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서린마님은 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담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서린마님이 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아야, 우리와 함께 살래? 우리가 내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 춘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서린마님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이제 넌 우리 딸이야. 춘아가 서린마님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담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춘아는 이담과 서린마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복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 슬퍼하시던 분이 이제는 딸을 얻으셨네. 하늘이 주신 인연이야. 10년이 흘렀습니다. 백발이 조금씩 섞인 이담과 서린마님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16살이 된 춘아가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춘아는 아름답고 총명한 처녀로 자라 이제는 혼자서도 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으시지요? 이담이 물었습니다. 서린마님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배로 낳지는 못했지만 저보다 더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인근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곳이 되었습니다. 인이당과 서당 덕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담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눈 내리던 고갯길에서 마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서린마님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춘아가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말해 그리고 후세의 길이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버림받은 대갓집 마님과 폐가한 양반 선비, 그리고 이름 없던 거지 소녀까지 세상이 버린 세 사람이 서로를 구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가족이 될 수 있고 신분이 낮아도 바른 마음으로 살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버림받았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